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8월 달의 중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속 지금의 상승세가 과연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이제 불과 두세 달 전이죠. 5월달과 6월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끝이 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휘감았었죠. 지난 2021년 5월과 6월은 이번 연도 들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가격의 폭락과 회복 그리고 다시 폭락 및 횡보 등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하락에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하락장을 견뎌내셨다는 감사한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투자 마인드에 관해서 조금 더 일찍 이야기를 했더라면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 당시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한 분이라도 건강한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았을 때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의 투자자분들이 투자라는 것을 처음 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승장 중반쯤에 보통 진입을 하시기에 어떤 코인을 사도 수익이 보통 나게 되는데 이런 달콤한 수익을 맛보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투자 금액이 조금씩 커지며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아닌 금액이 투입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히게 하락하는 것을 아마 겪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락 속에서 이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포기하고 떠나가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같은 가격의 폭락을 보고 떠나는 투자자분들과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상승도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이 없듯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깨는 것일 수도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상처를 받아서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5월 당시 깨달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이제 저따구로 이제 만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투자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이어폰 꼽으시고 라디오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방법이나 투자 철학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나 방향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바른 투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가격의 하락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현상이죠. 이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포가 더욱 와닿습니다. 100만 원 투자 시에 50% 하락과 10억 원 투자 시에 50%의 하락의 경우는 느끼는 공포의 사이즈가 다르게 됩니다. 제 채널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 채널이다 보니 아마 경제 채널 중에 대형 유튜버이신 슈카월드님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슈카월드 채널을 운영 중이신 슈카님께서 방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펀드 매니저 시절에 펀드 매니저의 경우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굴리게 되죠. 이렇게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가격의 변동폭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회사에서 만화책을 보거나 심지어 야한 동영상까지 보는 펀드 매니저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도 이제 주변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공감하기 때문이죠.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본인의 손에 의해서 수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훈련된 펀드 매니저들 또한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장동민 씨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한 통 영상 보려고 수백억 굴리는 게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의 하락에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공포 속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개인적으로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견디며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과 손절을 치고 떠나가는 투자자분들의 차이를 근본적인 원인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실 때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나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하락장이 견딜 수 있는 투자의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상승장 때는 모두 다 환희에 차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 수익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락장 때 느끼는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투자 목적 자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할 때 근본적인 투자 목적 자체가 이제 한 달 뒤, 세 달 뒤, 6달 뒤, 1년 뒤 목돈을 만들어서 한몫 챙겨서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투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시장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의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파이낸셜 프리덤입니다. 즉 경제적 자유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10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제 100%는 정말 위험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 더 이상 성장할 부분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완벽히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시작점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점에 도달하는 기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되고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나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 시장 관점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이지 절대적인 자산 시장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작은 시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저 도박, 투기, 버블이라고 불리우던 비트코인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며 64,000달러까지 터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발빠르게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확실하게 정해진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ETF 또한 미 SEC에서 아직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기도 훨씬 전이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죠. 이제 2020년 3월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연준의 경우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실시한 금액은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불리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발 당시 연준이 찍어낸 금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죠. 이에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말 우연치도 않게도 2020년 5월 달러의 양적 완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인 양적 경화, 즉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게 되며 달러의 가치 하락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그리고 국가의 공적 기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 우리가 모르게 이제 짜여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한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너무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장을 믿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 하락이 웬 떡이냐, 박앤세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 중에 이번 상승장에 들어온 투자자분들 중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격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 부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이제 결혼 자금을 불리려 투자를 했다부터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냐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한 코인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대출받아 투자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상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있다 한들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경험해 봐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벅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의 말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투자할 게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말하는 근본적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뿐 아니라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짐 로저스인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비난했던 자신이 틀렸다며 비트코인을 인정한다 말에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죠. 이 짐 로저스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면 사지 마라. 워렌 버핏과 짐 로저스의 이 두 말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에 대해서는 곰곰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잘 알지 못하면 사지 마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시장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재가치 즉 펀더멘탈을 잘 파악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라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투자한다는 말은 정확히 10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10년이 지나서도 이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팔 이유가 없으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 투자하지 않을 거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임팩트가 없기에 장기 투자라는 말의 대명사 기억으로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가장 최우선은 일단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간에 1억 천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말란 말이라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의 월 수입의 일정 부분 적금이라 생각을 하며 내가 투자의 판단에 이제 확신이 든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완벽한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기에 이제 한 종목이 아닌 여러 개로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바라보자면 몇 달 전만 해도 1만 달러도 안 되던 이제 가격에서 6만 4천 달러까지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겪다가 현재 상승을 하였지만 전고점 대비 아직은 못 미친 상태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6만 달러 부근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것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6만 달러 다시 올까?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걱정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몇 년 뒤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현재 5만 달러, 6만 달러 부근에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꼭대기에 어떻게 투자를 했냐? 저 금액 다시 올려나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저 가격대가 정말 있었구나. 저때 투자한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1만 달러 금액의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한 거랑 같은 현상이 길게도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뒤에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 5년, 10년 긴 세월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절대로 짧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흘러가며 멈추는 법이 없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을 훨씬 길게 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은 여지없이 흐르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으며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 투자적인 관점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장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월급,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10년 뒤 자산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치사하긴 해도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조급해할수록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죠. 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할수록 부는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가죠.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며 여유 자금으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확장되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